네, 안녕하세요. 다문화 수업, 네, 또 시작할 텐데요. 지금 계속 이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따라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어,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이 책값이 제일 싸서 이 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책값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이 책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사시고요. 특별히 안 사셔도 됩니다. 사셨으면 잘 사신 거예요. 네. 자, 이 책에 따라서 계속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네,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가? 국제 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문화 가정이 지금 다문화 가족 여기 책에 보시면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 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도 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너무 이게 좀 작아요. 이 책이 보려면 두꺼운 책도 아니라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몇 주 동안 수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다문화 가정에 지금 이제 어떤 문제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문화 가정의 정의는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문화 가정이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2008년 3월 21일 날 제정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 무엇인가 있다면, 여기 보시면 다문화 가정 혹은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일컫는데, 여기 보시면 제1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보면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제1 외국인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 이 말이죠. 그리고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으나 그 자녀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국적법에 따라서 이미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국적법은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나도 우리 4명 중에 셋째는 인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인도에서 태어나면 만 18세가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었을 때. 물론 우리 아이는 인도 국적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만 18세가 되면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처음부터 기와 허가를 받고 혹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는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남자가
외국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이는 당연히 출생 시부터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러한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가 여러 이제 다 틀린데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 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 간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게 강원도 교육청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가족, 그리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 그리고 노동자와 유학생 등 이주자 가족을 포함한다. 아울러 혼혈아로 불리던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 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불러야 한다. 아주 강원도 교육청이 아주 명확하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뭐 어려운 건 없죠.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부분 여기에 보면 이제 혼혈아로 불리던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 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불러야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뭐 보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는 2007년도 뭐라고 됐냐면 다문화 가정이란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가족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다문화 가정이란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부부와 그들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은 이전까지 국제결혼가정, 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었으며 다문화 가정의 정의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 인간의 결혼과 외국 인간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우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좀 더 편안하냐, 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결혼이라고 했을 때 국적에 따른 차별성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지 않느냐. 좀 이런 그 뉘앙스를 준다는 거죠. 사실 뭐 아니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국제 결혼이라고 할 때 이런 차별성이 느껴지시나요? 음, 음, 뭐 그것은 사람에 따라 뭐 틀릴 수 있겠죠. 어쨌거나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제 그런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신하여 쓰여진 용어가 바로 다문화 가정이다 라고 보는 거죠. 다문화 가정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문화가 다양하다. 뭐 크로스 컬처럴, 뭐 내지는 인터컬처럴, 뭐 멀티컬처럴
이런 그냥 뭐 똑같은 동등한 차별하지 않은 그런 의미로서의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했다. 좀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결혼의 의미가 조금 차별성 내지는 그런 의미가 있나요? 뭐, 내 개인적으로는 별로 뭐 그렇지 않은데,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 그 다음에 권호연 씨가, 권호연이 말한 것은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혹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제결혼이란 용어가 내 외국인 사이의 혼인관계라는 국적에 따른 차별적 구분을 내포하는 반면에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열린 시각에 출발한다. 권오연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죠. 결국은 혼인관계, 이게 국제결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뭔가 좀 국적에 대한 차별적 구분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을 때에 그냥 한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이런 좀 긍정적으로 보려는 열린 시각에서 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되지만 사실 국제 결혼에 해서 차별적인가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뭐 그렇답니다. 네. 여러분도 그래요? 국제 결혼이라는 게 약간 좀 차별적인 느낌이 듭니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뭐 그런 차별적인 생각은 솔직히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일반적 사회인들의 이제 인식이 그래서 다문화로 바꿨다는 거니까, 네, 뭐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렇겠죠. 그런가 보죠. 네. 아, 정말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뭐 나도 나이가 뭐 젊은 건 아니지만 국제 결혼이 꼭 차별적 그런 구분인가에 대하여 글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쨌거나 다문화라고 하는 그 용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려는 열린 시각에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동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사회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가정 등으로 불리던 다문화 가정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건 또 어,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예. 한국 여성이 외국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꼭 외국인 여성만이 한국 남성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박재동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혁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넓은 의미에서의 다문화 가정을 경험해봤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문화적 내지는 가치관의 차이는 대한민국이란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의
미시적인 다문화 현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그렇죠. 나와 우리 아들, 아니 여러분과 나와 20대 청춘들과 또 문화적 어떤 그런 갭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과 내가 같은 문화, 뭐 아무래도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그죠? 벌써 이미 다문화다 이런 거죠. 또한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 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세터민 가정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이거 국제 결혼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다문화 가정도 있다. 이렇게 서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또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문화 가정의 범주를 좀 더 세분화 보면 박효섭과 서혁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 텐데요. 잘 보세요. 이제 다문화 가정의 범주가 첫 번째 국제 결혼 가정이 있고,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있고, 세 번째 세터민 가정이 있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국제 결혼 가정을 보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살펴본 것으로 국제 결혼 가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 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한국 사회 성비 불균형으로 199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유학이나 해외 파견 등의 이유로 중상류층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첫 번째 범주가 국제결혼을 통하여서 나타낸 것, 이것이 가장 많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역사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길어짐에 따라 기능적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족 구성원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꽤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고, 또 사실 여기서 가족을 데려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자녀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다문화 교육이 상당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다문화 결혼도 문제지만, 어쨌거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을 때 또 합법적이면 괜찮아요. 불법 체류자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들이 하여튼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러한 가정들도 다문화 가정이다. 또 와서 또 결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도 외국인 근로자 가정, 예. 결혼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와서 뭐 자를 낳거나 자녀를 데려오거나 이곳에서 결혼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터민 가정입니다. 세터민이란 휴전 이후 다양한 동기에서 북한 체제와 사회를 떠나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공식적으로 남한 주민등록을 취득한 북한 지역 출신 주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렇죠.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터민들이 정말 한때는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세터민들도 다문화로 본다는 겁니다. 그 세터민들도 다문화로 본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어떠세요? 세터민을 과연 다문화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국제 결혼했을 때 뒤에 나오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국제 결혼을 허용한 것이 누구냐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제일 먼저는 조선족들만 이제 국제결혼을 허용했습니다. 뭐 취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결혼에 들어왔다, 취업에 들어왔다. 다문화일까요? 조선족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족이 다문화일까요? 북한 사람들이 이 세트민들이 우리나라 남해에 들어 살 때 여러분 다문화일까요? 질문에 봐야 할 사실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은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 이렇게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세트민 가정 이렇게 분류를 한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범주.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그리고 세트민도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 포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트민까지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다문화 가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국 정말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이죠. 이자스민 뭐 국회의원도 나왔었고요. 지금은 세트민 북한 우리가 태구민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죠. 국회의원 됐잖아요. 점점 더 이런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되고 어떤 요직에 이제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 더 다룰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문화 종교 이렇게 가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문화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좀 더 여러분들 이 다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이제 다문화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지셔야만 합니다. 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1교시는 마치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거 바로 녹화하고 이걸 또 바로 렌더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유튜브 올려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링크를 걸어줘야 돼요. 일이 참 너무 많아요. 수업 시간에 바로 수업하는 게 훨씬 나은데. 네. 자, 잠시 쉬겠습니다.